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편이 아니면 정대적으로 간다라는 취지로 오늘 국민의당에서 논평까지 나왔던 게 있던데 유엔 인권안보결의안과 관련해서 회고록을 냈던 송민순 전 총장, 이제는 총장직을 그만두셔서요. 전 네. 총장인데 문재인 캠프 측에서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메시지, 일명 보복성 메시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일단 국민의당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민주당의 의원님께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뭐 사실 놀랍지도 않고요. 그냥 일상화가 돼 있으니까요. 아, 뭐가 이상화가 된 거죠? 저런 식의 문자 폭탄 받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엊그제 지금 그러니까 2차 TV 토론회가 끝나고 나서 정의당 마비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항의 전화, 홈페이지 댓글 완전히 쑥대밭이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3차 TV 토론회 때 지금 심상정 후보가 아예 그냥 그 문재인 후보에게 굴종적인 자세로 TV 토론에 임했다 무슨 이런 식의 시니컬한 지금 비판이나 글들도 돌아다니고 있고 또 민주당 내부 당내 경선을 할 때도 안희정 지사 측에서 얘기했던 내용 또 박영선 의원이 얘기했던 내용 그런 것들이 다 일맥상통하거든요. 그리고 저희 국민의당도 지난번에 탄핵 발의할 때 12월 2일 날 받았던 문자 폭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또 국민의당이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오게 된 계기가 이 친노나 친문들이 저렇게 폐쇄적이고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면서 이게 떨어져 나오게 된 계기가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뭐 저희가 보기에는 뭐 그리 놀라운 상황은 아니고요. 그냥 평소에 흔히 보던 상황이 다시 반복이 된 건데 어쨌든 분명히 지적할 것은 지적해야겠다 싶어서 이번에 논평으로 지적을 하게 된 겁니다. 아, 어떻습니까? 지금 직접 한번 제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기동민 실장님으로부터요. 네네. 그 문자 폭탄, 그리고 어떤 격렬한 어떤 말 이런 부분들이 정치 발전에 뭐 득이 된다 이렇게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문화 적절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얘기를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네. 문재인 후보 말씀으로도 직접 그랬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당내 통합과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부분들을 누차 말씀드렸어요. 당 차원의 조직적인 행동들이 아니고 소수 이 일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도하게 규정을 하고 그것이 당 네. 전체의 분위기처럼 몰아가는 것.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분당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건 좀 과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정의당과 심상정 후보를 모욕하는 발언입니다. 그렇게 말씀 주시는 것은 정의당과 심상정 후보의 고유의 가치관에 근거한 그런 판단이고 그런 노선의 어떤 정립인 것이지 어떤 이 당의 문자 폭탄 때문에 일부 지지자들의 문자 폭탄 때문에 시달려서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 주시는 건 저는 정의당과 심상정 후보를 모욕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원래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은 송민순 회고록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한편으로는 좀 되게 안타까워요. 이 시기에 참여정부의 고위공직을 맡았던 분이 국가기록물관리법 위반 그리고 또 국가기밀 누설, 명예훼손 이런 정치적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제2의 어떤 그 색깔론에 연상시켜는 이런 정치적 행동을 왜 할까? 그리고 그분을 제외한 관련되었던 많은 분들은 이미 11월 6일 날, 16일 날, 11월 16일 날 대통령의 주재로 기권이 결정되었다는 것을 일관되게 기록을 통해서 증언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시점에서 이런 어떤 논쟁의 한복판으로 뛰어들고 네. 논쟁을 점화시키는 그런 과정들에 있는 건지 대단히 좀 씁쓸하고 안타깝다 이런 느낌들이 들고요. 좀 이렇게 이성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의당 또한 이건 즐길 일이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저는 불과 10년도 되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이렇게 어찌 보면 대단히 권력 내부에서 통치권적 차원에서 행해졌던 일들이 진실이라는 미명하에 국민들 앞에 낱낱이 밝혀지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의 외교력을, 외교 협상력들을 증대시키는 데 어떤 도움이 되는지 한번 판단해 봐야 됩니다. 과연 이런 당국자들의 행태가 외교 당사자, 예를 들어서 북한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불신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네.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할 것이 아니라 외교의 근간들을 새롭게 정립하고 남북관계들을 새롭게 정립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정치적 생채기 내기를 계속하는 것이 결코 국민 통합과 남북화의 진전 이런 부분들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힘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김경진 의원님 계속 쓰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막았어요. 네, 이제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게 이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의 일부 행태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체로서 또는 후보로서는 책임이 없다 이제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거는 뭐 그런 부분은 이해할 수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문제는 후보의 태도라는 거죠. 근데 문재인 후보께서 어떤 때는 그게 양념이고 정치인이라면 그거는 감수해야 될 문제다. 그러니까 마치 그걸 정당화 시켜주는 그런 행동을 부추기는 것으로 오독될 수 있는 그런 언동을 평소에 하신 바도 있어서 그래서 과연 저게 정말 문재인 후보의 뜻과 정 상관없이 가고 있는 것이냐 이제 그 점에 대해서 의문이 하나 들고 그 갑철수 논란이 됐던 지금 이 여러 가지 구전 홍보 특히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네. 상당히 비판적인 여러 홍보를 SNS라든지 구전을 통해서 하라라고 하는 문건도 처음에는 시인하는 듯 하다가 이 전략본부의 한 개인이 개인 자격에서 작성한 것이지 전체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작성한 것은 아니다라고 지금 꼬리를 끊고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면 민주당이 과연 제대로 하고 있고 정말로 이 폐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벗어났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비판을 분명히 할 수 있겠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네. 이제 송민순과 관련해서는 왜 이 시점에 지금 논란이 됐느냐. 실은 근데 기억을 우리가 회고해 보면 송민순 회고록이 나왔을 때 한 3년 전쯤에 똑같은 문제가 그대로 있었어요. 그때도 한참 논란이 되다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었고 네. 이번에도 송민수 씨 본인이 그 이슈를 주도적으로 꺼냈던 것이 아니고 TV 토론에서 유승민 후보가 그 문제를 꺼내고 거기와 관련해서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송민수 씨가 내가 알고 있는 진실은 이런 것이다라고 책에 써 있는 내용과 더불어 그 메모를 그때 책 출판했을 때 한번 공개를 했고 논란이 됐다고 이번에 다시 한번 얘기를 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점에 굳이 논란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거는 후보자의 도덕성, 진실을 얘기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인데 송민순이 거짓말을 하거나 문재인 후보가 거짓말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누가 거짓말을 한 것이냐 그런 차원에서 조금 명확하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바람이죠. 이렇게 그러면 질문을 다시 돌려볼게요. 왜냐하면 이 정치적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사법기관으로 넘어서면 이제 대선 전에는 규명이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관련 청와대 문건이라든지 국정원 문건을 한번 직접 공개를 하자. 국회 차원에서 뭐 상임위의 논란, 국민의당 측에서 아마 제안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입장이 어떻게 말씀 정리가 올리겠습니다. 됐나요? 이전에 김경진 의원께서 큰 차원의 후보의 어떤 책임 말씀 주셨어요. 네. 받아들입니다. 어떤 행위가 있었든지 간에 당의 책임이고 최종적으로 후보의 책임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후보의 자리는 그만큼 엄중한 자리입니다. 그렇지만 작은 부분을 그리고 조직적 이 행동과 결정이 아니라 일탈화된 그런 작은 부분을 가지고 후보를 매도하거나 당 전체를 매도하는 거 좀 삼가해달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고요. 엄중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도 명색이 후보 수행실장 아니겠습니까? 후보께서 마음 아파하시고 전인권 씨 문제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페이스북에 내가 정말 좋아하고 앞으로도 좋아할 그리고 누구를 지원하든 간에 정권 교체에 헌신하실 분이고 이후에도 대중들과 함께 대중들 앞에서 광장에서 애국가를 불러주실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건 후보의 마음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관련 상임위 소집하자 이런 말씀 주셨잖아요. 네. 안철수 후보도 얼마 전에 뭐 예를 들어서 환노위 그리고 또 교문위 이렇게 소집해서 다 한번 까보자. 또 일각에서는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관련 문서들을 공개하자. 또 대통령 기록물 이런 부분을 공개하면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일부는 맞고 일부는 좀 잘못된 얘기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김 의원님 저랑 상임위는 다르지만 같이 해보지만 환노위를 소집한다고 해서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문 후보 아드님의 이런 어떤 이 채용 과정에 대한 것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교문위를 소집한다고 해서 이 안철수 후보님의 사모님, 김미경 교수님의 특별 채용권 이런 부분들이 명백하게 해소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 논쟁의 장을 국회로 옮긴 것에 불과하다. 전혀 진실 규명과는 거리가 먼 정치적 공방의 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은 진실을 규명한다기보다는 국민들이 또다시 한번 정치적 혐오감을 증폭시켜낼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측면에서 별로 바람직한 해법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진실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규명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정말 적절한 시점에 공당이 의견들을 모으고 국민적 의견들이 모여나가면 예를 들어서 대통령 기록물도 공표할 수도 있다고 보고 국정원도 적절한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공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때
과연 누구의 말이 진실인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면 저는 그런 그래서 상임위를 열어서 네. 민주당, 국민의당 또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도 지금 반대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자료들이라도 다 상임위에서 일괄 요청을 해서 언론에 공개하는 절차를 밟자. 그리고 언론에 공개되는 걸 가지고 국민들과 언론이 판단하도록 하자. 그러면 오죽 좋겠습니까? 뭐 꼭 상임위에서 그 자료를 받아서 논란을 하자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5월 4일, 5일이 아니 내일이라도 5월 가능하지 4일, 않습니까? 5일이 네. 그 사전 투표고요. 5월 9일이 그 뒤에 일주일 후면은 이제 대선이 이루어집니다. 과연 정말 선의와는 다르게 김 의원님이 말씀 주시는 선의와는 다르게 이런 상임위 차원의 논쟁 이런 부분들이 국민적 어떤 그 이 갈증들을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유력한 도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자료라도 받아서 다 공개해 보자. 네, 그런 정도 그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판단은 국민께 맡겨 보자. 네. 만약에 함께 하시지 않으면 계속 요구를 하실 계획이신가? 뭐 저희는 아니면 계속해서 반드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그래요? 민주당이 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 토론에서 안철수 후보 측도 이 문제를 제기하나요? 굳이 제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네. 이제 외부에서 대변인들이라든지 뭐 대표가 제기를 하면 되는 문제고 후보가 네. 그 문제를 제기할 필요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송민순 전 총장의 문자 메시지 협박성이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명을 공개하라는 입장이시고요. 민주당에서는. 저는 어찌 보면 주변 문제거든요. 네. 중심과 줄기라기보다는 주변 문제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자꾸 어떤 무엇인가 있다. 어떤 뉘앙스를 흘리는 것은 책임 있는 분의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왕 논쟁의 한복판에 뛰어드셨으면 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유력한 증거라든지 자료라든지 그리고 또 본인을 위해하려고 했던 이런 부분들이 좀 속시원하게 국민들한테 공개해서 그런 것들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이렇게 이 근거를 드러내지 않은 채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 주시는 것은 오히려 지금의 어떤 이 염증을 느끼고 있는 국민들에게 더욱더 실망감을 안겨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냐 이런 생각들이 드네요. 국회의원인 저희들도 불편할 때가 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 뭐랄까 그래서 그거를 공개를 안 했다고 해서 그걸 뭐 비판할 것까지는 아닌가 싶습니다. 네. 김 의원님이 저렇게 말씀 주시니까 그만하겠습니다. 네. 목소리가 평소보다 절반이 줄으셨어요. 김경준 의원이 이 목소리가 쉴 정도로 뜨거운 대선 열기 제가 소리의 강도를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에 논평으로 지적을 하게 된 겁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직접 한번 제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기동민 실장님으로부터요. 네네. 문자 폭탄 그리고 어떤 격렬한 어떤 말 이런 부분들이 정치 발전에 뭐 득이 된다 이렇게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문화 적절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얘기를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네. 문재인 후보 말씀으로도 직접 그랬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당내 통합과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부분들을 누차 말씀드렸어요. 당 차원의 조직적인 행동들이 아니고 소수 이 일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도하게 규정하고 그것이 당 네. 전체의 분위기처럼 몰아가는 것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제2의 어떤 그 색깔론에 연상시켜는 이런 정치적 행동을 왜 할까? 그리고 그분을 제외한 관련되었던 많은 분들은 이미 11월 6일 날 16일 날 11월 16일 날 대통령의 주재로 기권이 결정되었다는 것을 일관되게 기록을 통해서 증언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시점에서 이런 어떤 논쟁의 한복판으로 뛰어들고 네. 논쟁을 점화시키는 그런 과정들에 있는 건지 대단히 좀 씁쓸하고 안타깝다 이런 느낌들이 들고요. 좀 이렇게 이성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의당 또한 이건 즐길 일이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저는 불과 10년도 되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이렇게 때 지금 심상정 후보가 아예 그냥 그 문재인 후보에게 굴종적인 자세로 TV 토론에 임했다 무슨 이런 식의 시니컬한 지금 비판이나 글들도 돌아가 다니고 있고 또 민주당 내부 당내 경선을 할 때도 안희정 지사 측에서 얘기했던 내용 또 박영선 의원이 얘기했던 내용 그런 것들이 다 일맥상통하거든요. 그리고 저희 국민의당도 지난번에 탄핵 발의할 때 12월 2일 날 받았던 문자 폭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또 국민의당이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오게 된 계기가 이 친노나 친문들이 저렇게 폐쇄적이고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면서 이게 떨어져 나오게 된 계기가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뭐 저희가 보기에는 뭐 그리 놀라운 상황은 아니고요. 그냥
평소에 흔히 보던 상황이 다시 반복이 된 건데 어쨌든 분명히 지적할 것은 지적해야겠다 싶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편이 아니면 정대적으로 간다라는 취지로 오늘 국민의당에서 논평까지 나왔던 게 있던데 유엔 인권안보 결의안과 관련해서 회고록을 냈던 송민순 전 총장, 이제는 총장직을 그만두셔서요. 전 네. 총장인데 문재인 캠프 측에서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메시지, 일명 보복성 메시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일단 국민의당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민주당의 의원님께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뭐 사실 놀랍지도 않고요. 그냥 일상화가 돼 있으니까요. 아, 뭐가 이상화가 된 거죠? 저런 식의 문자 폭탄 받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엊그제 지금 그러니까 2차 TV 토론회가 끝나고 나서 정의당 마비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항의 전화, 홈페이지 댓글 완전히 쑥대밭이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3차 TV 토론 때문에 분당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건 좀 과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정의당과 심상정 후보를 모욕하는 발언입니다. 그렇게 말씀 주시는 것은 정의당과 심상정 후보의 고유의 가치관에 근거한 그런 판단이고 그런 노선의 어떤 정립인 것이지 어떤 이 당의 문자 폭탄 때문에 일부 지지자들의 문자 폭탄 때문에 시달려서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 주시는 건 저는 정의당과 심상정 후보를 모욕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원래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은 송민순 회고록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한편으로는 좀 되게 안타까워요. 이 시기에 참여정부의 고위공직을 맡았던 분이 국가기록물관리법 위반 그리고 또 국가기밀 누설, 명예훼손 이런 정치적 논란